탈냉전 이후 미군은 10년에 한 번씩 큰 화두가 던져진다. 1990년대에는 군사혁신, 2000년대에는 군사력 재편, 2010년대에는 시퀘스터가 미군 최대 화두였다. 미군은 군사혁신으로 21세기 미래 군사력이 어떤 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하는지를 고민했다. 군사력 재편으론 부대 구조와 전 세계 미군 배치를 갈아엎었다. 시퀘스터에선 대대적인 전력 다이어트를 했다. 2020년대 미군의 최대 화두는 무엇일까?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중국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나라 중 하나였다. 일부 언론과 학자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주장해왔지만 미국은 군사력에 대해선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이런 인식이 흔들린 건 중국이 태평양 분할론을 들고 나온 2009년 이후다. 중국은 2009년 5월 고위급 군사회담에서 중국이 항모를 보유하게 되면 태평양을 분할해 관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며 미국을 자극하기 시작했다. 2012년 2월 시진핑 부주석의 미국 방문에서 태평양은 미국과 중국 두 대국을 충분히 포용할 수 있다며 국가 지도부 차원에서 태평양 분할론을 들고 나왔다. 중국은 이 시기 항공모함과 대형 전투함, 대함 탄도미사일 등을 전략화하며 미 해군에 맞설 준비를 해왔다. 하지만 미국은 이때까지는 중국이 도발을 걸어왔을 때를 상정한 군사 전략과 무기 체계만 준비했다. 공세 전략을 꺼내들지는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중국 인식은 달라졌다. 서태평양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됐고 미국과 동맹 또는 우방이었던 국가들이 하나둘씩 중국의 영향권에 흡수됐다. 명백히 미국 패권에 대한 도전이었다. 중국은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전시 상황에 준하는 속도로 해군력과 공군력을 빠르게 확장했다. 이렇게 강화된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주변국을 하나둘 건드리기 시작했다.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과 국경 또는 바다를 접하고 있는 국가 가운데 마찰이 없는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다. 미국은 2010년대 이후 남중국 해와 동중국 해 일대에서 벌어진 중국과 주변국 사이의 영토 분쟁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자 중국은 기고만장했다. 주변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과 영해를 침범하는 수준을 넘어 공해에 있는 암초에 돌과 콘크리트를 붓고 해양 자원은 물론 해상 교통로 전체를 움켜쥐려 한 것이다. 미국은 바다를 지배해 패권국이 된 나라다. 미국은 강력한 해군력으로 태평양과 대서양을 지배했고 이를 통해 박스아메리카나를 구현했다. 미국 패권의 기둥인 바다에 대한 중국의 도발은 미국의 즉각적인 대응으로 이어졌다. 그러면서 최근 몇 년 사이 미군의 최대 화두는 중국이 됐다. 군사력 재건을 공약으로 내건 트럼프 행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미군은 전례 없는 속도로 대중 군사력을 가다듬고 있다. 실제로 미군은 현재 6해공 전군이 중국을 겨냥한 조치들을 내놓고 있다. 육군은 1600km가 넘는 초장거리 캐논과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준비하고 있다. 해군은 태평양 함대의 항모와 신형 전투함 배치를 강화하며 중국 해상 봉쇄를 준비하고 있다. 해병대는 상륙부대란 정체성을 벗어던지고 섬을 기반으로 한 대함 타격 수행 전문 부대로 구조 개편을 예고했다. 공군도 전투기와 폭격기에 장거리 스텔스 대한 미사일을 탑재하는 등 대량 화력을 정비하고 있다. 우주군은 중국의 우주무기와 대함 탄도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무기를 배치 중이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 예산국이 트럼프 행정부에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중국에 대한 봉쇄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했다. 중요한 건 이를 위해 한국의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하자고 제안했다는 점이다. CBO는 지난 2월 지상 기반 장거리 미사일 배치 옵션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 등의 JASSMO, LRASM, SM6 등의 지상 발사 거점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JASSMO는 미 공군과 해군, 해병대가 사용 중인 지상 공격용 공중 발사 스텔스 순항 미사일 JASSM의 사거리 연장형이다. 최대 사거리가 925km에 달한다. 높은 수준의 스텔스 설계가 적용되어 중국의 현지 방공망으로 탐지가 어렵다. LRASM 역시 미 공군과 해군이 운영 중인 장거리 대함 미사일이다. JASSM을 기반으로 개발돼 우수한 스텔스 성능을 가진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적이 레이더 사각지대를 찾아 접근해 기관부나 전투정보실 등 약점만 타격한다. 사거리 600km급이다. SM6는 미 해군의 현용 주력 중거리 함대공 미사일인 SM2를 개량한 버전이다. ERAM이라 불리는 사거리 370km급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이다. 군함에 설치된 일루미네이터의 조사가 필요한 SM2와 달리 능동 레이더 시커가 장착돼 있다. 조기 경보기나 F-35를 이용해 표적을 바꾸는 등의 중간 유도도 가능하다. CBO는 JASSMO와 LRASM, SM6를 지상에서 발사할 수 있는 육상기지 설치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동아시아 지역 내 설치 후보군으로 한국 1개소, 필리핀 2개소, 베트남 1개소, 싱가포르 1개소 등을 제안했다. 미군은 이지스 어쇼어라 불리는 육상형 이지스-함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 중이다. 이지스 어쇼어는 바다에 떠다니는 이지스-함 레이더와 전투체계, 미사일 발사기 등을 그대로 떼어내 지상에 심은 것이다. 미사일 방어 목적으로 설계됐지만 최근 토마호크 등 지상 타격용 무기도 설치하기로 결정됐다. 미국이 한반도에 이지스 어쇼어를 배치할 경우 한국은 이 시스템에 의한 광역 방공 우산을 제공받게 된다. 반면 중국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 설치 장소가 서해안 인근이면 중국 항공기의 서해상 작전은 크게 위축될 수 있다. 이 시스템에 설치된 수직 발사기에서 JASSM 또는 LRASM이 운용된다면 칭다오와 다롄 등 중국의 핵심 해군 기지들이 모조리 타격권에 들어가는 것이다. 심하면 베이징 일부도 위험해진다. 미군이 이 시스템을 육군의 초장거리 캐논과 중거리 탄도미사일, 해공군의 장거리 대한미사일, 해병대의 원격 통제식 무인 대함미사일 플랫폼 등과 연계해 운용할 경우 중국 북해 함대와 동해 함대는 서해와 동중국 해를 빠져나오기도 전에 스텔스 미사일 물량 공세에 수상될 가능성이 크다. 사실 미사일 등 첨단 무기를 이용한 미국의 중국 봉쇄 전략은 이미 오래전부터 거론된 것이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소식에 주목하는 것은 제안이 CBO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초당적 전문가 그룹인 CBO가 매년 예산 수립과 정책 방향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CBO는 정당이나 정파에 흔들리지 않는 순수한 엘리트 집단이다. 공화당과 민주당 어느 당이 집권하든 철저한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며 전문성에 기초해 자료를 분석하거나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때문에 CBO가 제안한 정책은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실제 구현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의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제안은 향후 수년 내에 실제 정책화되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CBO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탄도미사일 공격 등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 배치 제안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를 피하기 위해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같은 집단 방위 체제를 구축해 이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해결 방안까지 제시했다. 서태평양에 중국을 겨냥한 아시아판 네이토우가 만들어지고 이들 국가에 미국의 첨단 군사 무기가 배치되는 건 중국의 최악의 시나리오다. 하지만 일본은 이미 이 시나리오에 적극 힘을 보태고 있다. 필리핀과 베트남, 싱가포르,
대만 등 양내 국가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남중국해 분쟁 등에서 이들을 힘으로 누르려 했던 중국의 업보다 중국은 과연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까? 비상대기 중 단체로 술판 벌인 빨간 마후라들. 방공식별구역 뻥뻥 뚫리던 작년 16명이 3차례 음주 선임 1명만 견책 솜방망이 처벌해 공군 총장 경로. 수원의 공군 비행단에서 근무하는 F-4E와 F-5 전투기 조종사 16명이 비상대기실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2일 드러났다. 하지만 문제 부대는 이들 중 1명만 경징계 처분을 내렸고 공군은 본부 차원에서 뒤늦게 감찰 조사에 나섰다. 공군 관계자는 수원 제10전투 비행단에서 근무하는 전투 조종사들이 작년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비상대기실에서 3차례 음주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임인 A 소령 주도로 비상대기실인 얼럿에서 맥주를 나눠 마셨다. 언제라도 비상 출격을 해야 하는 일종의 5분 대기조 조종사들이 술판을 벌인 것이다. 음주 행위가 있던 작년 8에서 9월은 중국, 러시아 등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무단 진입 등으로 전투기 비상 출격이 잦던 때다. 공군은 이와 같은 사실을 지난 2월 국방 헬프콜 신고를 통해 인지했고 음주 사건을 접수한 제10전투 비행단은 자체 조사 결과 대기실 음주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제10전투 비행단은 지난달 13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음주를 주도한 A 소령만 견책 처분해 그 결과를 공군본부에 보고했다. 하지만 원인철 공군 참모총장은 솜방망이 처분 결과에 격노하며 후속 감찰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관계자는 현재 음주 행위자와 지휘관리 책임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 결과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모든 부대의 비상대기 실태를 점검하고 비상대기 전력 작전 기강 및 상시 출격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근무 강화 특별 지침 등을 하달했다며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군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군에서는 최근 기강 해이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7일에는 제주 해군기지의 민간인 시위대 2명이 철조망을 절단하고 무단 침입한 뒤 2시간 가까이 아무런 제지 없이 기지를 활보했다. 지난 1월에는 70대 노인이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1시간 30분간 돌아다녔다.